자, 반갑습니다. 수학영 시우입니다. 자, 행렬 단원의 이제 연습 문제 남은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 문제들 중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 일부를 이제 골라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텝 1에는 표시를 동그라미를 3문제 해놨는데요. 우선 648번부터 보겠습니다. 예, 648번입니다. 자, 주어진 행렬 A에 대해서 A의 2025제곱 뭐야 이거? 2025년에 만들어서 그런가?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X랑 Y를 한번 구해보라는 건데, 지금 오른쪽 아래에 주황색으로 케일리 해밀턴 정리식을 써놨습니다. 사실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안 써도 이 거듭 제곱을 하는 데 있어서 A 제곱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648번을 케일리 해밀턴 정리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주황색 식에 따라서 한번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a의 더하기 단위 행렬은 0이라고 나와. 0행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검은색 네모가 주어지면 그 앞서 수업에서도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요 네모 친 거를 뭐랑 같이 이제 비교해서 기억하면 좋다 했었냐면 이런 형태의 식이랑 같이 기억하면 좋다 했었습니다. 이 검은색 네모체인 오른쪽 식을 보고 양쪽에 소문자 a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배운 곱셈 공식에 따라서 a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과 같은 원리로 양쪽에 a 플러스 단위 행렬 곱하게 되면, 자, 이거 왼쪽에 쓸게요.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단위 행렬, 세제곱이 0행렬이니까 a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 a 6제곱이 단위 행렬이다. 자, 그래서 648번 오른쪽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두면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단위 행렬이 0행렬이면 바로 그냥 6제곱이 단위 행렬이다. 그 다음에 밑에 파란색도 다시 한번 써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나오면 뭐 a 세제곱이 단위 행렬이다. 요렇게. 그러면 648번 문제에서 이제 6제곱이 단위 행렬이 나왔으니까 2025제곱을 구하려면 2025를 얼마로? 6으로 나눠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6 곱하기 3이 이제 18이니까, 자, 그러면 6 곱하기 7이죠. 42. 오, 그러면 a 세제곱이랑 똑같네. a의 2025제곱은 a 세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단위 행렬에 이제 xy 행렬이 곱해져 있다는 겁니다. 분홍색 표현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에다가 xy를 곱하면 마이너스 2, 4 요렇게. 먼저 이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나눈다는 개념으로 양쪽에 마이너스 1을 실수배한다는 개념으로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2 마이너스 4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요 왼쪽식 정리 같은 경우에 단위 행렬이랑 행렬 곱하면 그냥 자기 자신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x, y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x, y, 오른쪽은 2 마이너스 4. 그러면 x는 2고 y는 마이너스 4니까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648번 문제였고요. 이제 위에 있는 문제 중에서 6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47번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행렬 A와 그리고 단위 행렬 줬어요. 그래서 이 식을 뭐 해보라는 거냐? 전개해보라는 겁니다. 우리 전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위 행렬과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전개해보면 6단위 행렬 제곱 먼저 쓰고요. 4, 2a 그 다음에 9a2 그리고 제일 오른쪽 6a 제곱. 그러면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단위 행렬은 제곱해도 그냥 단위 행렬이죠. 그러면 13a 더하기 6a 제곱. 그러면 이 두 번째 줄 식을 몇 단위 행렬 더하기 몇 a게 요 실수배된 숫자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a제곱과 a제곱을 한번 표현해 봐야 되거든요. 자, a제곱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이 네모친 식을 다시 한번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일단 a제곱 쓰고요. 주황색 둘을 더해봤자 0이니까 마이너스 0a 쓰고요. 그 다음에 곱한 거 이제 대각선끼리 곱한 거 빼니까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죠. 요렇게 단위행렬. 이것이 항상 영행렬이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식을 쓴 겁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단위행렬이 영행렬이니까 a제곱은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제곱이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니까 6 단위행렬 더하기 13a 일단 요 그대로 쓰고요. 그럼 뒤에 분홍색 네모친 게 마이너스 6 단위행렬 요렇게. 그러면 너는 그냥 13a구나. 그래서 y가 13이고 단위행렬 없어요. 아니, 여기 실수배된 숫자가 0이야. 0. 그래서 x는 빵, y는 13이어서 정답이 13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647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문제, 스텝 2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2 문제에서는 표시한 네 문제를 볼 거고요. 앞에 스텝 1 문제 하나를 안 했는데 그거는 650번을 같이 하면서 이제 비교해서 해볼 겁니다. 먼저 65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52번입니다. 자, 둘 다 2행 2열 행렬이라고 하고요. 2차 정사각 행렬. 그래서 a 더하기 b를 줬고 오른쪽에 이걸 줬어. 조금 독특하긴 한데 우리가 행렬 곱셈은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되지 않아? 그렇잖아.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곱셈 공식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이 번거롭지만 a-b의 완전제곱이라는 거를 정말 이렇게 직접 풀어가지고 참 풀어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해야 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b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하면서 마이너스 ba 그 다음 더하기 b제곱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야. 자, 이해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 검은색과 분홍색 식을 바탕으로 해서 a랑 b를 따로따로 구할 수 있냐? 그거는 조금 쉽지 않고요. 곱셈 공식 변형? 그럼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이제 해볼 수 있는데 지금 a 더하기 b가 주어져 있으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식을 한번 써보면 귀찮아도 플러스 ba 마이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죠. 곱셈은 교환 법칙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더하기 b제곱. 그러면 이제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a 더하기 b의 완전제곱에서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을 이렇게 빼게 되면 일단은 a제곱과 b제곱은 날아가고요. 둘을 빼니까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이제 2ab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네모친 부분에서 더하기 2ba 나오게 돼. 그러면 a-b의 완전제곱이라는 게 a 플러스 b 완전제곱에서 요 검은색 표시한 걸 이항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a 나오게 됩니다. 이 밑에 주황색으로 표시한 걸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운 곱셈 공식 변형이랑 한번 이제 비교해 보면 우리가 공통수학 원 1단원에서 배운 곱셈 공식 변형은 이렇게 쓰잖아. 이 뒤에가 마이너스 4ab잖아. 근데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 동그라미 친 모양대로 쓸 수밖에 없다고? 교환 법칙이 젠장 교환 법칙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a 더하기 b도 알고 있고 여기 분홍색은 마이너스 2 실수배를 묶으면 ab 더하기 ba가 나오게 되니까 ab 더하기 ba 자체를 알고 있죠. 그러면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자, a 더하기 b의 제곱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 하세요? 아니, a 더하기 b 나와 있잖아. 네? 진짜 계산해요? 이걸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정말로 곱셈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자, oh no, what? 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은색 네모에서 이제 빼면 되죠. 자, 마이너스 2를 실수배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홍색 네모에다 마이너스 2를 실수배 하면 24 빵 마이너스 24 빵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검은색 네모랑 분홍색 네모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5 이렇게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652번 문제였고요. 이어서 밑에 있는 65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54번 문제입니다. 자, 654번에 이 파란색을 보자마자 아까 앞서 스텝 1 문제에서도 정리했었죠. 세제곱이 단위 행렬입니다. 그러면 정말 행렬 A를 세제곱을 하면 뭐가 나온다? 단위 행렬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소문자 A 값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101제곱도 이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죠. 소문자 A를 구하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주어진 행렬 A를 정말 제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 세제곱은 A 제곱 오른쪽에 A를 곱한 것과 같으니까 방금 구한 것에 주어진 행렬 대문자 A를 곱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해보면 마이너스 A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 쓰고요. 그 다음은 이제 A제곱 마이너스 1 이행일렬 성분에 쓰게 되고, 이 마지막이 좀 어려운데, 자, 연두색 네모 이행 2열 성분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 주황색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A를 쓰고요. 동그라미 친 둘을 곱하니까, 야, 이거 되게 어렵다. A 세제곱 마이너스 A죠. 자, 그래서 지금 A 세제곱 행렬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 하면 A제곱 마이너스 1 이행일렬 성분 쓰고 그 다음에 A 세제곱 마이너스 2A. 그러면 이 결과가 이제 단위 행렬이라는 거니까 단위 행렬은 정말 행렬 표현을 써보면 1 빵빵 1이죠. 아,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정말로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나머지를 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되는 것 같죠?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의 101제곱이라는 거는 세제곱을 단위 행렬이라고 아니까 101이라는 지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A의 101제곱이 A의 제곱이랑 똑같아. 이해되나요? 그러면 A의 제곱? 아니, 여기 지금 주황색 네모친데 구해놨잖아. 소문자 A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A 제곱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빵 이렇게 나오게 되지. 자, 그래서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행렬을 보고 이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자,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이걸 보자마자 세제곱을 단위 행렬이라고 쓰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알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학교 시험에도 종종 나오니까 잘 봐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654번이고 이제 650번과 644번을 해볼 건데 644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644번입니다. 2행 2열 행렬 2x2 행렬 A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가 성립할 때 이것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보세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 스텝 1에 넣어놨는지 난 잘 모르겠네. 자, 일단 A의 1,0이 이렇대요. 이 문제 관련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접근 생각을 해볼 수 있냐 하면은 대문자 A를 구해야 되나요?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대문자 A를 막 이렇게 A, B, C, D로 둬가지고 막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 아니 잘못된 건 아니거든. 잘못된 건 아닌데 진짜 최후의 수단에는 진짜 최후에는 이걸 생각해봐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와 이걸 진짜 계산한다고 하면은 쉽지 않다 이 말이지. 어떻게 하지? 진짜 이거 문제 난 좀 어렵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일단 이 빨간 네모를 알죠? 그럼 도대체 이 빨간 네모랑 오른쪽 파란 네모랑 무슨 관계지? 이 둘이 뭔가 지금 좀 비슷하게 생긴 게 있죠. 그러니까 파란색 네모친 거의 왼쪽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A 제곱이라는 것은 A를 두 번 곱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뭘 아냐면은 이 빨간색 네모친 걸 지금 안다 이 말이지. 요거 요게 1, 3일 안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A에 1, 3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마이너스 5, 6이라는 거구나.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뭘 구하라고 하냐 하면 이번에 1, 0이라는 행렬 왼쪽에 A 제곱도 아니고 무려 A 세제곱으로 지금 좀 뇌절이 심각한데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A 세제곱이라는 것은 A를 이렇게 세 번 곱한 거잖아. 그럼 이렇게 보면 되나 싶긴 한데 사실 이미 얼만큼 하냐면 요만큼을 사실 이미 알아요. 다시 A 곱하기 A 제곱의 1, 0. 그러니까 이 파란색을 이미 얼마라고 하냐? 마이너스 5, 6이라고 하니까 문제에서 구해보라는 거. 문제에서 구해보라는 거는 A의 마이너스 5, 6. 요거를 구해보라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문제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왜 스텝 1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자, A의 1, 0이 1, 3이라고 알아요. 그 다음에 A의 1, 3이 마이너스 5, 6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해서 파란색으로 파란색 하지 말고 무슨 색 해볼까? 분홍색 해보겠습니다. A의 마이너스 5, 6 요거는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연립방정식의 느낌이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둘을 활용해서 분홍색을 한번 구해봐라. 이 빨간색이랑 검은색을 더하거나 뺄 수도 있나요? 이 둘을 이렇게 연산할 수도 있나요? 라는 거야. 이 둘을 더하면 일단 말 그대로 A의 1, 0 빨간색이랑 검은색 A의 1, 3 더하죠. 오른쪽은 정말로 성분끼리 더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왼쪽 식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둘 다 지금 A가 왼쪽에 빨간색, 검은색 각각 A가 왼쪽에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분배 법칙을 반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묶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A로 이렇게 공통인수 묶듯이 묶어내고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1, 0 더하기 1, 3. 요것이 마이너스 4, 9다.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정말로 2, 3. 와!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마치 연립방정식 취급을 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분홍색을. 이해되나요? 조금 어렵긴 한데 마치 이 파란색 둘을 적절히 조합해서 마이너스 5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세모를 적절히 조합해서 6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렬 계산은 어차피 실수배를 해도 되니까 위에 빨간색에다가 도대체 뭘 곱하고
밑에 검은색에다가 뭘 곱해서 더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5랑 6이 나올까? 자, 문제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연립방정식 느낌의 지금 해석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아, A에 알파빵, 지금 알파를 양쪽에 실수배하는 거죠. 알파 3알파. 그 다음에 A에 베타 3베타, 요거 밑에 거 쓰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베타 6베타. 자, 이래갖고 이제 둘이 더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정말로 이 표시한 것끼리 덧셈할 수 있습니다. 행렬은 분배 법칙 성립하니까 3베타죠. 그러면은 오른쪽 일단 써보겠습니다. 오른쪽 일단 써보면 알파 마이너스 5베타, 그 다음에 3알파 더하기 6베타 나오게 돼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거는 이제 마이너스 5, 6 요걸 만들어내고 싶은 거니까, 아, 그러면 3베타가 6이면 되네. 그래서 베타가 2고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면 되는 거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7 나오게 돼요. 자, 이해되나요?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7이고 베타가 2니까 이걸 바탕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에 마이너스 5, 6 곱해진 거는, 자, 마이너스 17이랑 얼마죠? 마이너스 21에 12를 더하는 건가?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나오게 돼서 모든 성분의 합은 정답이 26에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644번 문제고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뒤에 있는 스텝 2에 650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50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 2x2 행렬을 가지고 이 두 가지가 주어졌는데 요걸 한번 구해보세요. 이것도 역시 연립방정식 느낌의 풀이라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검은색 네모를 그대로 한번 써보고요. 요것이 3, 15. 그 다음에 분홍색 네모도 한번 써보고요. 이것이 A라고 써야죠. 그러면 3-3.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둘을 더하거나 뺐을 때 정말로 어떤 식의 계산이 가능하다? 자, 검은색에서 분홍색을 한번 빼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행렬 계산을 할 때 이거를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서 정말 결국은 이제 EAB에서 AEB를 이렇게 빼는 계산이 정말로 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분배 법칙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게 이제 이 검은색과 분홍색 두 가지를 조합해서 이 파란색을 이제 만들어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입장에서 나는 도대체 이 검은색에다는 뭘 곱하고 파란색에다는 밑에 분홍색에다가는 뭘 곱해서 둘을 조합해서 만들어야 되는가?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을 그냥 더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A는 공통인수 묶듯이 묶어내고 왼쪽만 써보겠습니다. EAX, BX 여기다가 AY, EBY. 그러면 대문자 A 행렬은 왼쪽으로 묶어내고 1행 1열 성분, 자, EAX 더하기 AY. 그 다음에 밑에는 BX 더하기 EBY.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A의 2A 3B 이렇게 써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황색 네모친 걸 보고 2AX 더하기 AY가 2A면 되는구나. 여기서 이제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래. 곱해서 0이 아니라는 거는 A가 0도 아니고 B도 0 아니라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나눠도 돼. 아니, 그럼 정말 2X 더하기 Y가 2네요? 맞아. 그 다음에 밑에
주황색 동그라미 친 걸 보고 같은 방식으로 소문자 b 나눠주게 되면 x 더하기 2y가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연립방정식 풀이해서 x랑 y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황색 식 중에서 위에 거에 2를 곱하면 4x 더하기 2y가 4가 되니까, 자, 요거를 이렇게 빼면 x값 나오게 됩니다. 3분의 1. 요걸 바탕으로 y값 구하면 3분의 4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되나요? 아, 이게 좀 숫자 깔끔하면 좋은데 좀 별로네. 자, 그래서 x 3분의 1 값을 이제 여기 빨간색 네모 자리에다 이제 적용해 보면 1, 5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세모 자리에다가 적용하게 되면 y를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4. 그래서 결론은 이제 둘이 더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정답이 5, 1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650번 문제 해봤고요. 이제 맨 밑에 남은 마지막 문제 653번 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653번입니다. 자, 문제가 언뜻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2x2 행렬이라고 주어지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의 2배가 같다.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렬 곱셈에서 지수 법칙 적용 안 되죠. 그래서 왼쪽 파란색을 쓸 때는 a 4제곱 꼭 a를 먼저 이렇게 4개를 다 쓰고 그 다음 b 4개를 이렇게 다 써야 됩니다. 귀찮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교환 법칙이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연두색 같은 경우는 a, b라는 요 괄호친 덩어리가 이렇게 4번 곱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둘 사이의 관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a랑 b가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순서를 바꿀 때마다 이렇게 2씩 곱한다는 소린데, 자, 파란색이 됐든 연두색이 됐든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한번 바꿔보면 되거든요. 파란색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 건데 문제가 좀 그럴 수 있어. 이게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보라는 거지? 약간 갈피가 안 잡힐 수 있는데 이 주황색 네모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조작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절대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요 a 곱하기 b 주황색 네모 친 거, 그러면 요거를 바꿔보면 ba로 바꿀 수 있죠. ba. 그러면 요거의 2배. 자, 지금 주황색 네모 친 걸 바꿔봤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만들고 싶은 거는 요 a 곱하기 b가 요렇게 4개가 나오도록 만들어 보고 싶은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순서를 바꿀지를 또 고민해 봐야 되죠. 자,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이번에 이 주황색 네모친 둘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주황색 네모친 둘을 한번 바꿔보면 이 바꿀 때마다 이제 2가 또 곱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 앞서 한번 바꿔본 거에서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 V 표시 친 거를 바꾸면서 숫자 2가 나오게 되지. 또 V 표시 친 거 바꾸면서 2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써보면 BA, BA, 그 다음에 BB 이렇게. 자,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자, 문제가 조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 이게 지금 뭘 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번만 여기 주황색 네모친 걸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꼭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제일 왼쪽 걸 바꿔보면 이제 BA가 되죠. BA. 그런데 만약에 이 가운데 빨간색 표시한 걸 안 바꾸고 A, B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지금 A가 이렇게 2개 나오잖아.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 이 연두색 모양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 표시한 것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분홍색 표시한 것도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앞서 이 검은색 동그라미 친 거를 곱해보면 이제 숫자 8인데 각 색깔마다 이제 2가 한 번씩 추가로 이렇게 곱해지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제 이 밑에 검은색 주신 거 잘 보세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이 연두색 모양이 나왔나? AP, AP, AP. 와, 진짜
참 이게 진짜 뭐 하는 건가 싶긴 한데,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앞에 왼쪽에 검은색 네모 친 거 64 나오게 되고, A, B가 요렇게 4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따라서 소문자 K 값은 6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행렬 연습 문제에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 이제 다 다뤄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12월 특강 정말 마무리하고, 여러분 남은 일정 소화 잘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